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년 중간 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를 보면 38%까지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텐데 오늘 그 이유들을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차 안 된 이 정부가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그가 쓰는 이제 리더십과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 정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1년차 대통령의 그 평가치고는 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낮은 가장 낮은 것이 대통령이 38% 40% 이하로 떨어졌고 부대통령인 해리스 부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30% 이하로 떨어져서 28%로 나오는 그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보면은 이것도 역사상 1년차 부대통령의 그 평가로서는 아주 제일 낮은 그런 평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라고 그러죠. 무당파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질문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기대보다 잘하고 있다고 답을 한 그 유권자들이 6%밖에 안 됐어요. 와. 그리고 기대보다 못하고 있다가 44%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아직 1년 차인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재선에 출마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의 답은 64%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다음 대선에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답을 하신 유권자 국민들은 22% 그리고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71%가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참 우리 그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하는 그 퍼포먼스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반대하고 있는 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한 10개월 됐는데 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평가가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자면은 지금 현재 그 남쪽에 있는 멕시코의 국경은 완전히 열어놓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난 10월 달에도 그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명이 넘었고 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입국해서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올해에 지난 10개월 동안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숫자가 170만 명. 그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700%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지금 그 의도적으로 이제 국경의 문을 열어놓고 불법으로 입국한 분들을 물론 근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며들었을 테고 근거된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전국 여러 지역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분산시키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오래전에 요즘은 어떻게 이민 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민 올 때는 그 신원조회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입국을 받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가운데 누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입국한 분들 중에서 최근에 살인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마약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 막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고 팬데믹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공무원이나 또 사기업에 대해서도 그 백신을 의무화하고 또 이렇게 직장을 잃게 하기도 하고 마스크에 대한 그런 엄격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컨테이너 하역이나 운송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공급의 부족에 대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초래되는 그리고 출口원자사가 많이 모질해서 이게 제품들이 각 지방으로 나가지 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네. 이번 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3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다.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난달 10월 달에 그 전달과 비교한 가격 인상률이 거의 1% 한 달 만에 0.9%가 나왔고 작년 10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2%가 인플레이션 넷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거는 그 단기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빨리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해왔는데 요즘 와서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심각한 문제라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평민들에게 우리 average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세금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그 쓸 수 있는 돈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저축하에 놓은 그 현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가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저금의 가치가 지난 1년 동안 6.2%가 삭감이 됐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서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추가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한 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밤 늦게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통과될 때에 제가 아마 공화당 그 소수가 이렇게 찬성을 해줘서 겨우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하원 의석수 비율을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3표만 그 반란이 일어나도 반대를 해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민주당 쪽에서는 6명이 반대를 했죠.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도리어 13표가 찬성을 하는 바람에 네.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이 1.2 트릴리언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빌은 원래는 인프라스트럭처 이 스펜딩은 그 트럼프 대통령 때도 굉장히 좀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그 내용 안에 그 기본적인 기존적인 그런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와 상관없는 다른 이제 필요 없는 지출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찬성을 못 해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 그런 내용만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양당이 의원들이 이제 그 찬성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같이 나라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그 과다한 지출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몇 명이 찬성을 해줘서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두 번째 빌, 그 Build Back Better Bill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Social Spending Bill.
이것은 이제 1.8 trillion 달러, 혹은 2 trillion 달러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아마 다시 한번 표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분위기, 국민들의 평가를 볼 때에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하원에서 겨우 어떻게 통과를 시키더라 억지로 이 안은 아마 공화당에서는 어떤 의원도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원도 상원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통과를 시키려면은 민주당의 힘만으로 이제 표만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하원 통과도 힘들 것 같고 어떻게든지 하원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에 가서 분명히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15일에 이 전통적인 인프라 지출안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 이 사회복지성 지출안은 포기를 하고 그냥 전통적인 인프라만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그 인플레이션에 이번 주에 나온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네. 참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쯤 되면은 지금 뭐 표결 자체도 표를 이제 확보하는데 통과시키기 위한 표를 확보하는데도 힘들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정적인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네. 물론 이제 많은 그 의원들이 찬성을 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은 뭐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쯤에 와서는 좀 쉽지 않은 거로 보고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두 안을 같이 사인하겠다, 같이 서명하겠다. 그렇죠. 둘 다 통과시켜서 같이 서명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둘 다 서명하지 않겠다고 네. 이제 분명히 그 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네. 만일에 이 두 번째 안이 그 다음 주 이분이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사인할 때까지 통과되기 힘든 이유는 네.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내년 중간 선거를 이제 걱정하고 이번에 나온 인플레이션 그 레이스를 보면서 이 스펜딩 빌의 이 세금에 국가 예산에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이 국회의 그 예산 그 커미티 예산의 그 CBO에서 그 사무처에서 완전히 분석이 된 후에 나온 후에 우리가 이제 표결을 참가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몇 주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 아마 서명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에 통과시킬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죠. 뭐 사회 이 복지성 지출안을 어떻게 하겠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둘 다 통과시켜서 제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둘 다 통과시켜서 둘 다 같이 서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것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참 그리고 그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게 그 소셜 스펜딩 빌에 그 타이틀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8만 7천 명의 그 국세청 직원을 추가로 고용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와 많은 개인들의 그 은행 구자들을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세무 감찰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 이제 그리고 이 안을 이제 국민들에게 그 설득을 하면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해온 것이 절대로 중산층에는 그 세금 인상이 없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인가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세금의 정책에 대한 이제 연구하는 단체에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내년에 대부분의 중산층의 세금을 내는 분들이 텍스페이어들이 한 20% 내지 30%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중산층의 그 세금 내는 세금의 인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수세에 몰려 있고
이게 더 이상은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은 국민이 원치 않는 그런 그 정책들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민주당 측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로 두 가지 지출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를 지금 몇 달째 이어왔는데 한 발짝 물러나는 분위기네요.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염려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바이든 정부를 보면서 특히 염려스러운 건 또 의문스러운 것은 이 추가 지출 이그 소셜 스pen딩 빌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 뭐 이게 하나의 예산안이라고 이제 지금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산안이라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상원에 갔을 때에 이 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갔을 때에 예산안인 경우에는 reconciliation 빌이 되기 때문에 그 필러버스트가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50표 민주당 표만 가지고도 민주당 표 50표와 부대통령 이 상원 의장이니까 표를 합쳐서 51표로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자력으로.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 소속 그 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의원인 그 조 맨션 의원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크다고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게 왜 이 안에는 이 예산 안에는 그 하이드 어멘드먼트를 뺐느냐?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뺐어요. 네. 그럼 하이드 어멘드먼트가 뭐냐? 73년도에 1973년도에 연방 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후에 79년도와 80년도에 하이드라는 그 일리노이주 출신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제안을 해서 연방 예산으로는 그 낙태 시술을 비용을 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양당 소속 대통령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의회 제출할 때마다 꼭 하이드 어멘드먼트 그 내용을 이제 포함을 시켜 왔는데 근데 2016년부터 그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플랫폼 자체 내에 하이드 어멘드먼트를 없애겠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작년에 출마했을 때에도 하이드 어멘드먼트를 그냥 이건 없애버리겠다. 그 이제 캠페인 이슈로 이제 사용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에 이번 예산안에 이번 그 소셜 스pen딩 빌에 이 하이드 어멘드먼트를 빼놓은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이제 조 맨션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은 자신을 보수라고 표현하는 조 맨션 의원이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계속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줄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제가 볼 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켜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전면에 나라 전면에 건국자들의 정신도 그랬고 건국할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의 가치관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아주 많이 나라 곳곳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녹아져 있는데 그리고 늘 보호를 받아왔고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기독교의 가치관, 종교의 이 자유를 해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늘 보호를 해줬습니다. 네. conscience protection이라고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기더라도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빼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리어 그 역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을 해치는 이게 역으로 차별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조 달러 규모의 이 사회복지성 지출안 내용에 이렇게 낙태를 좀 쉽게 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예산들이 이제 세워지더라도
그 막 사실 우리가 지금 트릴리언 하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유스돼 가지고 네. 좀 이게 감각이 없는데 엄청난 액수거든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인프라 이 스펜딩을 추진할 때도 그때도 한 뭐 800 빌리언, 700 빌리언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통과시킨 그 액수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다들 의원들이 힘들어했거든요. 네. 액수가 너무 크다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엄청난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 스펜딩 및 2트릴리언 그 2트릴리언 달러 예산 속에는 눈먼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어떤 쪽에 사용될지를 이제 모르니까 네. 아예 그 예산안 법안 자체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 거죠. 하이 디맨드 같이 이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서는 절대로 낙태 시술에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런 의문을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국무장관인 앤서니 블랭켄이 국무장관이 된 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제가 그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한국말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Religious freedom is not more or less important than any other right. That all human rights are interdependent, and that religious freedom, like every human right, is universal and co-equal with other rights. 이분이 이 표현을 국무장관이 된 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난번 정권 트럼프 정권 때의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오가 이제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분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전 정권이었던 오바마 정권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자꾸 도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자기에게 국무장관에게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커미션을 만들었어요. 커미션을 만들어서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제 토론을 해달라. 그리고 조언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계속 왜 그 민주당 정권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제조를 이게 manufactu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인권들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정부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인권들 권리들 그런 권리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이제 그 명분하에 크리스천들 종교의 자유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권리들 인권들이 뭔가요? 젠더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 그 생물학적인 성은 그것은 의미가 없고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에서 최근에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남자 아이들도 자기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은 스스로가 여성이라 생각하면은 여학생들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학생을 강간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정체성에 관한 거. 이건 이제 원래부터 있던 그런 권리가 아니고 인권이 아니고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특히 좌파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manufacture 해놓은 그런 이제 인권이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낙태에 관한 것. 낙태도 보면은 이제 인권이 임신모의 인권이 있고 태아의 인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책은 임신모의 이 인권은 보호해주지만은 태아의 인권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인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그 충돌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성소수자들이 사실 우리 국민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전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 성소수자 그 동성애라든지 그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아니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론조사한다면 얼마나 비율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빌미로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자유를 이제 해치는 혹은 탄압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신들이 이 과거에 없었던 그런 인권 이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 크리스천 밸류라든지 종교의 자유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 폼페오가 만든 커미션의 그 컨시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헌법에 명시되는 종교의 자유, 양도될 수 없는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임의적으로 정부나 권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권 이슈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무장관인 앤서니 블랭켓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종교의 자유나 다른 여러 가지 인권의 권리들은 동급이다,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쪽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 위에 건국자들의 생각이 그랬고 종교의 자유 위에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해온 것인데 새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를 해치거나 그 영어로는 이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crush 이거 아주 그냥 파괴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 생각하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무장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다른 인권들도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인권들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다 역시 양쪽의 가치관이 충돌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편에 걸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 올 때에 미국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미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 정권은 제가 볼 때는 오바마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미국을 근본적으로 체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유권자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이 다른 인권 이슈들을 만들어서 manufacture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장 그들이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hate speech, 혐오 발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동성애라든지 성정체성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낙태에 대해서 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동성연애 지금 이제 여러분들 TV 쇼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은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그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슈퍼히어로 영화 그 뭐죠? 이터널즈인가 막 그게나 보면은 그 안에 그 동성애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 지역에서는 국가들이 그 부분은 좀 편집해달라 빼달라. 그런데 그 영화 제작 회사에서 이제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을 대중의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미디어에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도 괜찮은 것이다. You can try it.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나머지 이야기는 또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알려주십시오.